머스크 CEO 일론 머스크가 74조 원 규모의 주식을 뱉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9주 가진 소액주주가 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는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잃게 되고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2.5%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는 테슬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테슬라의 주식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문 투자 매체 더 모틀리풀은 테슬라의 주식 분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는 한 주식 분할은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1일 더 모틀리풀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020년 8월과 2022년 8월 단 두 차례 주식 분할을 단행했죠. 당시 비율은 2020년 5대1, 2022년 3대1이었습니다. 더 모틀리풀은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단행한다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로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고 주식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두 번째로 투자자들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실제로 테슬라의 주식 44%를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모틀리풀은 주식 분할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요. 현재 테슬라 주식은 주당 $180, 하나로 약 24만 원을 조금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죠. 하지만 이는 52주 최고가인 $29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300인 상황에서도 주식 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는 한 주식 분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관련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 그 가운데서 주가의 흐름이 좋은 그런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테슬라도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탈락하는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애플도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테슬라에 비하면 상황이 훨씬 낫긴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나 봐요.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더 모틀리풀이라는 매체에서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더 모틀리풀은 기본적으로는 재미로만 보시는 데가 좋은 데고요. 테슬라의 액면 분할설은 자기들이 흘려놓고서는 자기들이 부정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악재가 거듭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짤막 상식 정도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두산백과에 실린 설명인데요.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의 표면적인 가격을 분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500원으로 분할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액면가는 10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주식수는 10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대체 이런 이상한 일을 왜 하냐?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걸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하면서까지 자본을 막 늘려가지고 주식수를 확대할 이유도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선택하는 게 바로 액면 분할입니다. 이것도 여러 사례가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례로면 역시 삼성전자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에 주가가 250만원 막 넘고 그랬었거든요. 한 주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액면가 5,000원에서 이거를 100원으로 분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한 개가 지금 50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5만원대로 하락했습니다. 250만원이면 한 주를 사는데 굉장히 큰 돈이 되지만 5만원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한 주 정도는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황제주가 국민주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가가 $100를 넘어가면은 일반적으로는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꼭 그렇진 않고요. 예전에 과거에 이랬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사실 이거는 꼭 집어서 어떻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는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주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예전보단 낮아졌으니까요, 거래하기가 쉬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주가 이곳에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쨌건 액면 분할하면은 주식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이거는 바로 물량 부담이라는 측면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왕왕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테슬라, 이 테슬라는 액면
액면 분할을 몇 번이나 했냐? 2020년 그리고 2022년에서 두 차례 액면 분할을 진행했습니다. 테슬라는 액면 분할의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쉬워지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런 두 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액면 분할 효과를 많이 보기도 했죠. 단기적으로는 약간 등락이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꼭 액면 분할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긴 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액면 분할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만 이거는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거고요.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실적과 펀더멘탈에 어느 정도는 수렴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이런 액면 분할 같은 이슈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상태죠. 머스크 리스크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시장에 둔화라는 문제가 있고요. 거기다가 사이버 트럭 이쪽에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다가 중국 업체들의 도전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악재가 켜켜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저가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액면 분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